안녕하십니까. 신인교육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군사 무기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게 전차를 500대 넘게 뺏겼어요. 물론 뺏긴 게 아니고 놔두고 도망오고 이렇게 해서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전차가 500대가 넘는다는데, 그 중에 최신의 전차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수량이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폴란드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정말 큰 안보 위협을 느끼고 있죠. 그래서 우리 한국 무기 어마어마하게 지금 사고 있는데, 폴란드와 접경하고 있는 벨라루스에 러시아가 핵을 갖다 놨죠. 그래서 폴란드가 우리도 핵을 달라 해서 미국에게 나토식 핵 공유 요청을 하는데, 우리 한국도 나토식 핵 공유 요청을 했다가 우리는 거부당했지 않습니까? 이거 잘 봐야 됩니다. 어떤 내용인지, 또 나토식 핵 공유 하고 있는 나라들은 또 어딘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인교육 군사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5가지 단신을 먼저 보겠습니다. 정말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바그너 그룹에 대해서 러시아가 굉장히 큰 서비스를 하고 있어요. 러시아군이 대형 수송기죠. 안토노프 124 수송기로 바그너 그룹의 장비를 민스크로, 벨라루스로, 그리고 아프리카의 우간다로 마구마구 택배 운송을 해주고 있다. 큰 약점을 잡히지 않으면 이러겠습니까?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부터 러시아가 미그 41이라는 전투기를 2030년대 초에 배치를 하는데, 이건 6세대 그리고 극초음속이다. 극초음속 마하오 넘는 거죠. 라는 황당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새 둥지를 틀고 세력을 재정비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에 있는 바그너 그룹 자산과 장비들이 러시아군 수송기를 통해 벨라루스로 수송되고 있는 기이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러시아 국방부 제224 비행 분견대 안토노프 114 초대형 수송기가 모스크바와 민스크를 오가며 바그너 그룹의 장비를 수송해주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체코가 미국에 요청했던 F-35A 블락4 전투기 구매 요청이 승인되었습니다. 최대 56억 2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4대의 F-35A가 조달된다는데요. 대당 3천억 원이 넘는 이번 거래, 과연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내려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러시아가 국가근위대, 연방보안국 등의 기관에서 주로 사용하는 희귀한 장갑차를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입니다. BPM-97이라는 명칭의 사륜 구동 장갑차에 30mm 기관 포탑을 얹은 물건인데, 치안 임무용 장갑차를 전선에 배치하는 것을 보니 러시아가 정말 급하긴 급한 것 같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 미 해군 항모와 강습 상륙함에서 화재가 정말 자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월 28일과 6월 29일 미 해군 항공모함인 에이브럼 링컨함과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 부건빌함에서 화재가 발생해 여러 명의 승조원들이 유독가스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미 해군이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러시아가 기존 미그 31을 대체하는 4세대 고속 요격기로 미그 41을 개발 중이며, 이 전투기는 러시아 최초의 6세대 전투기로 극초음속 비행 성능과 레이저 무기를 갖출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5세대 전투기도 76대 정도밖에 못 만드는 나라에서 6세대 전투기 개발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 비행기 왔다 갔다 하는 그 항적을 정보를 계속 공개하는 정보 사이트죠. 자, 여기 보시면 6월 29일 날 모스크바로 갔다 어딘가에서, 이 어딘가가 어디냐? 아프리카의 우간다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인질 구출 작전했던 엔테베 공항, 그 엔테베 공항에서 모스크바로 갔어요. 그럼 엔테베 공항은 또 왜 갔냐? 바그너 그룹이 우간다에 진출해 있습니다. 러시아 정규군은 우간다에 없어요. 우간다에는 오직 바그너 그룹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간다에 바그너 그룹의 사용하는 용도의 미그 29 전투기를 여기다 실어갔습니다. 화물기거든요. 보잉 747 화물기처럼 주둥이가 들려서 내부에 전투기를 싣는데, 그 전투기를 우간다 바그너 그룹에 배달해주고, 그리고는 모스크바로 돌아왔다가 다시 모스크바에서 뭔가 화물을 싣고 민스크로 갔습니다. 민스크가 어디냐? 벨라루스 수도죠. 이 민스크에서 남쪽으로 90km 떨어져 있는 곳에 바그너 그룹의 캠프가 지금 건설되고 있죠.
바그너 그룹에게 뭔가를 지금 계속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러시아 공군이죠. 그래서 이런 정도의 서비스를 러시아 군에서 바그너에게 지금까지도 해주고 있다는 것은 정말 코가 깨어도 단단히 깨었다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지 않았기를 바라는데 정말로 핵을 탈취하고 어딘가에 은닉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자, F-35 우리는 블락3 지금 블락4가 나왔는데 체코가 블락4 24대를 사겠다라고 미국에 요청했고 미국에서 오케이 승인이 났어요. 그런데 이제 대당 3천억 원에 사라라고 승인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3천억 원에 사라라고 했으면 3천억 원 사는 게 아니고 여기서부터 협상에 들어갑니다. 통상적으로 한 30에서 협상 잘하면 한 40%까지 깎는데요. 우리가 왜 이걸 잘 봐야 되냐? 우리 한국도 지금 F-35 추가 20대 구매 더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체코는 어떤 정도의 옵션에 얼마에 사는지를 잘 봐야 우리가 구매할 때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뭔가 좀 그럴듯하게 생겼습니다. 러시아 내무군 그리고 FSB에서 사용하는데 FSB는 국경경비용으로 사용하는데 카마즈 트럭에다가 위에 30mm 무인 포탑을 얹은 거예요. 기관포 무인 포탑. 그래서 생긴 건 뭐 아주 전위적으로 그럴듯하게 생겼지만 민간용 그러니까 대테러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뭐 30mm 기관포탄 또는 뭐 12.7mm, 14.5mm 기관총 뭐 이런 게 방어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소총탄 정도 방어되는 그런 장갑 차량이에요. 이게 지금 전선에 투입되었다. 방어력이 생긴 건 그럴싸하지만 방어력이 보장이 전혀 안 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주고 있는 엠랩이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냥 이런 차를 지금 전선에 투입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그 시내에 또 민간 지역에 쿠데타, 반란 이런 것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이걸 지금 빼서 전선에 보낸다는 것은 그만큼 러시아가 지금 어렵다라는 거죠. 자, 부건빌함인데 아메리카급 상륙함의 3번함이에요. 여기 샌디에고에서 지금 건조 중인데 건조하다가 불났다라는 겁니다. 뭐 가스가 노출되어서. 그리고 또 링컨 항모가 아시아 작전 다 마치고 들어가서 이 플로리다에 있는 그 미 해군 조선소에서 지금 수리 중에 있는데 거기서도 불이 났다는 거예요. 28일과 29일. 그래서 재작년 또 3년 전 이럴 때 이 불이 나가지고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하나 그냥 퇴역해버렸지 않습니까? 대화재가 발생해서. 그래서 최근에 왜 이렇게 미 항모와 강습 상륙함에 불이 많이 나냐. 그때 이 와스프급 강습 상륙함 퇴역하는 그 화재 났을 때 이거 중국의 사주가 아니냐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잘 봐야 됩니다. 하여튼 중국은 무슨 짓을 할지 모르죠. 자, 미그 41 극초음속이라고 하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마하 5는 넘겠다라는 거고 자기네들은 이걸 6세대를 목표한다 하는데 제가 지난주에 수호이 57을 지금 22대를 만들어 놨는데 그 다음 지금 생산되는 것부터는 6세대 전투기로 만들 거야. 그래서 앞으로 남은 54대의 수호이 57은 6세대가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주장한다는 말을 여러분께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또 더욱더 황당한 이야기네요. 냉전시대 때 고속여객기죠. 고고도 고속여객기로 그러니까 미국의 폭격기를 여객하는 용도로 이렇게 썼던 게 미그 25죠. 세상에서 가장 빠른 전투기. 그 미그 25를 개량한 게 미그 31. 그리고 이제 그걸 더 개량해서 6세대 전투기로 만들겠다라는 게 미그 41. 정말 뭐 일단 뭐 그냥 머리에서 생각나면 필터 없이 바로 그냥 뱉어버리는 게 그게 이제 나중에 다 거짓말이니까 뱉어버리는 게 러시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중요 소식 들어갑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불거지고 있는 러시아군 무기체계의 성능 부족 문제는 아무래도 장비 자체보다는 사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의 최신 전차를 대량 노획해 운용 중이며 러시아군과 달리 아무 탈 없이 운용 중이라는 소식입니다. 최근 자포리자주 오레호브 축선에서 공세를 벌이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전차는 지난해 대량으로 노획한 T-72 계열 전차이며 이들은 러시아군과 달리 양호한 성능을 보여주며 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다고 아미 리코그네이션이 현지 시각 7월 1일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최소 540대 이상의 러시아 전차를 노획했고 이 가운데 100세대는 최신형 T-72B3M으로 확인되었다라며 이 전차는 T-72B4로도 알려진 최신 개량형으로 기존 전차와 비교해 대폭 업그레이드된 최신 버전이라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대량 노획한 T-72B3M 전차는 러시아가 2016년 이후부터 배치하고 있는 T-72 계열의 최신 개량형인데요. 기존 T-72B3와 달리 주포, 반응장갑, 사격 통제장치가 모두 교체되어 성능 면에서 기존의 T-72B3를 압도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기존 2A46M 125mm 활강포와 비교해 명중 정밀도가 150%나 향상된 최신형 2A46M5 주포를 탑재해 장거리 교전 능력이 대폭 향상되었고 반응 장갑 역시 콘탁트5 대신 신형 렐릭트 소재의 반응 장갑이 적용되어 방위력도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사격 통제 장치와 야간 조준 장비도 신형으로 교체되었고 대폭 증가된 장갑 중량에 대응하기 위해 엔진 역시 기존의 840마력에서 1130마력으로 강화되었습니다. 이 전차는 T-90A, T-80BVM 등과 대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모델로 러시아군에서도 귀중한 자산으로 대접받고 있는 전차인데요. 우크라이나군은 이러한 전차를 별다른 손상 없이 대량으로 노획해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군이 개전 초 노획한 T-80BVM 버니 차량의 경우에 파괴되지 않고 1년 이상 운용되며 수십 대의 전차와 적 차량을 파괴하는 공을 세우기도 했는데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 러시아적 무기는 장비 그 자체보다는 그걸 쓰는 사람들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T-72B3M 현대화 개량한 걸 M자를 갖다 붙이죠. 그래서 보기에도 그럴싸하게 생겼습니다. T-72 초창기형에서 완전히 그냥 환골탈태한 그런 버전인데 여기 반응장갑 있죠. 이 반응장갑이 콘탁트5죠. 초기형이 콘탁트1, 이게 콘탁트5. 그러니까 초기형은 벽돌처럼 그냥 따닥따닥 붙은 거, 그게 콘탁트1. 그리고 이렇게 조금 그럴싸하게 생긴 게 콘탁트5예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 있는 T-80 같은 경우는 이 콘탁트5에다가 다시 앞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무슨 고무 같은 거, 타이어 같은 거, 그런 고무 재질이 이렇게 내려서 저기 RPG-7 같은 게 들어오면 여기서 걸려서 그 폭발하라고 또 그런 걸 또 추가로 해놨죠. 아무튼 그런 겁니다. 그런데 생긴 건 콘탁트5인데 이 B3M, M 버전에 와서는 이 재질이 지금 T-90M에 들어가는 렐릭트, 그 렐릭트 반응 장갑의 재질로 이 콘탁트5 형상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방어력도 강화되고 뭐든지 사격 정밀도라든지 야간전 능력 다 업그레이드된 러시아로서는 최신 전차인데 이게 무려 100세대나 노획되어서 지금 오레호브 지역에서 주로 전투하는 현재 우크라이나군의 주력 부대죠. 47기계화 예단에 이게 배치가 대량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니까 참 그 오레호브에서 47기가 예단은 굉장히 지금 선전하면서 치고 내려가고 있죠.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이 조공해준 이 T-72B3M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모습인데 우크라이나군은 뺏기지 않고 노획되지 않고 잘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결국 사람이 문제다라는 거죠. 자, 이거 기억하실 겁니다. T-80BVM 개전 초에 우크라이나가 노획한 건데 그때 개전 초에 어마어마하게 노획당했죠. 러시아가. 우리는 러시아인 줄 알고 왔는데 여기 우크라이나네요 해가지고 그냥 나도 도망가고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T-80의 최신 버전이죠. BVM M이 있으면 다 최신입니다. 이걸 노획해서 이 전차에다가 이름을 버니라는 이름을 붙여줬어요. 이 버니가 적 전차, 적 장갑차, 트럭 할 것 없이 수십 대를 격파하고 1년 동안 활약하다가 결국 올 초에 바흐무트에서 밀릴 때 결국 이제 포탄과 연료가 떨어지면서 놔두고 후퇴할 때 자폭해버렸죠. 자폭시키고 퇴각을 했는데 1년 동안 수십 대의 전차, 장갑차를 격파한 이 우크라이나의 버니는 러시아는 활약도 한번 못 해보고 멀쩡한 걸 놔두고 도망갔으니까 결국 사람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어쩌면 폴란드에 배치될 F-35A 전투기에 B-61, 12 전술 핵무기가 탑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폴란드가 미국과 전술핵 배치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발표에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최근 러시아의 핵무기와 바그너 그룹이 벨라루스에 배치된 것에 대단히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의 나토식 핵 공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마테오시 모라비에스키 폴란드 총리가 현지 시각 6월 30일 밝혔습니다.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진행된 벨기에 브뤼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푸틴 대통령이 여러 형태로 위협을 고조시키는 상황에서 팔짱만 끼고 바라볼 수는 없다라며 대응 수단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나토식 핵 공유 프로그램에 폴란드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게 해달라고 다른 회원국들을 설득하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해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모라비에스키 총리는 최종 결정은 미국과 나토가 내릴 것이지만 우리는 이 문제에 매우 진지하게 임하고 있고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매우 신속하게 실행할 의지가 있음을 천명한다 라며 내년부터 도입되는 F-35A 전투기에 전술 핵무기를 운용 능력을 부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 2020년 F-35A 전투기 32대를 구매하기로 하고 내년부터 블락4 모델 32대를 순차적으로 인수할 계획인데요. 폴란드는 미국이 F-35A에 B-61-12 전술 핵폭탄 통합 작업을 마친 만큼 해당 기체를 통해 핵무기를 공유하고 싶다는 의사를 미국 측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폴란드 측의 이러한 요청은 오랫동안 묵살되어 왔지만 최근 튀르키예에서 반미 성향의 에르도안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분위기가 급반전되는 모양새인데요. 과연 폴란드가 튀르키예를 대신할 새로운 핵 공유 국가가 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F-35 이제 곧 폴란드에 인도가 될 텐데 폴란드가 벨라루스의 킨잘 그리고 이스칸데르 미사일 이런 핵무기가 배치가 되고 바그너 그룹이 지금 인접해 있는 벨라루스에 기지를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겁나서 안 되겠다. 지금 바그너가 핵무기 갖고 있을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도 나토식 핵 공유해달라. 우리 나토지 않느냐라는 건데 그 나토식 핵 공유가 뭐냐? 냉전 시대 때 그 공산권에 대항하기 위해서 미국이 여기 있는 이 나라들이죠. 당시 서독, 지금은 독일이 됐지만 당시 서독,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 그리고 터키 이런 5개 나라에 핵을 갖다 놨어요. 터키 남부에는 인스릴리 기지, 그리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북부에 2개 기지, 그리고 서독과 네덜란드, 벨기에는 각각 1개 기지씩 배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왜 이렇게 돼 있냐? 일단 뭐 미국이 여러 나라들의 안전 보장도 해준과 동시에 또 핵 투발 수단을 다양하게 할 필요가 있었죠. 왜 여기 있냐? 여기가 다 공산국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여기는 또 이만큼 독일의 북부 지역의 절반 정도가 동독이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최전선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최전선에서 포 맞으면 안 되니까 서독에서 가장 서쪽에 왜? 순식간에 그냥 포를 때리고 동독군들이 치고 들어오면 핵무기 뺏겨버릴 수 있으니까 서독에서 그래도 가장 서쪽 그리고 네덜란드, 벨기에 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이 이탈리아 북부 지역이 유고슬라비아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아드리아해를 마주보면서 알바니아 이런 나라들하고 국경을 마주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유고슬라비아가 비록 그 러시아의 위성국가, 소련의 위성국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공산국가고 그 유고슬라비아 뒤에는 뭐 쫙 그냥 소련과 이런 나라들이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그때 소련이었으니까 있었으니까 체코슬로바키아 등 이탈리아 북부에 핵무기 기지를 2개를 배치해놨습니다. 그리고 터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믿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인시릴리 기지에 배치를 해놨지만 터키는 운용을 미군이 했고 터키는 그냥 그 터키 영토에 핵무기가 있다는 정도에 만족하고 나머지 4나라는 미국의 공유를 받아서 직접 운용을 했어요. F-16 전투기에다가. 그런데 지금은 바뀌었죠. 지금의 최전선은 폴란드, 슬로바키아, 그리고 루마니아, 알바니아 이런 나라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전투기에다가 핵무기를 탑재를 하는데 그럼 최소한 이 전투기의 비행거리, 전투 행동 반경 내에 적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네덜란드나 벨기에, 또 이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전투기의 행동 반경 밖에 적이 있어요. 벨라루스와 러시아가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정말 냉정하게 말하면 여기는 핵무기 다 걷어들여야 되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저는 어디에 배치하냐? 루마니아, 남유럽의 루마니아, 북유럽의 폴란드, 그리고 지금 터키 못 믿겠으니까 빼가지고 그리스, 그리고 북쪽에서는 핀란드, 이렇게 배치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런데 폴란드 입장에서는 지금 벨라루스 때문에 겁이 나서 안 되겠다. 우리에게도 나토식 핵공유 해달라. 의미 없지 않느냐 라는 건데 폴란드 말 맞죠. 그리고 이 폴란드보다 어쩌면 더 핵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은 폴란드에게 핵공격해서 죽여버리겠다 소리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에 있는 김정은이는 입만 열면 핵으로 그냥 우리 다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더 급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폴란드가 핵공유 꼭 성공하길 바라고, 그러면 우리가 폴란드보다 지금 더 급하지 해서 우리도 핵공유 하게 되기를 기대하고요. 아마 민주당 같은 경우는 핵 확산을 안 하는 그런 분위기 또 정책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에 있을 때는 힘들 것 같고, 정권이 내년에 바뀌어서 선거에 공화당이 만약에 집권을 하면 가능하지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나토식 핵공유 설명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